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엑스패스 협의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된 그 벽산 홍성공장의 박기용 공장장이고요. 저희는 벽산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엑스패스 단열재는 홍성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압출 발포 폴리스텐 단열재 발포제 활용 현황 및 발포제 전환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XPS 제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익스트루디드 폴리스티렌 폼으로 해서 요거 약자를 따서 XPS라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주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연속 압출 성형하여 발포한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생산업체로서는 유럽에선 바스프, 끄나우프, 자콘, 울사 등이 있고, 미국에선 대표적으로 오엔스코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다우제펜, 사명이 바뀌었는데 듀폰으로 병합이 되면서 현재 듀폰이고요. 듀폰, 가네카, JSP 3개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벽산, 생일, 명일, 금호 등 한 10개사가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XPS의 가장 중요한 단열재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전체 단열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물이 전혀 먹지 않으면서 내수성에서 굉장히 강력한 단열재고요. 그래서 고하중 바닥이나 습기 취약 부위에서는 현재 대체할 만한 단열재가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엑스패스 제조 공정은 총 한 6가지 공정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처음에 1차적으로 원재료 공급이 돼서, 그 다음에 압출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형 라인을 통해서 발포 폼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각, 절단,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압출 성형 공정이고요. 발포제가 발포하는 공정이 압출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형 라인에서 발포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XS 발포제에 대한 그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냉매 현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나눠지고요. 1세대는 프레온 가스라고 불리던 CFC 12번이 대표적인 그 발포제였고요. 이건 이미 90년대 단종이 돼서 ODP 문제 때문에 오존 파괴 대표적인 오존 파괴 물질로 판명이 나면서 90년대 생산이 중단됐던 제품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ODP가 좀 낮은 100분의 1 정도, 10분의 1 이하 수준인 2세대 발포제들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발포제로 주요 많이 사용이 됐던 게 142하고 22번 혼합 냉매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3세대 발포제로 많이 넘어와 있는데요. 이게 3세대는 ODP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오존 파괴 물질은 아닌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GWP가 뭐 150에서 뭐 3000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발포제고요. 이게 흔히 HFC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발포제는 이제 ODP도 없고 GWP도 굉장히 낮은 자연 냉매, 그리고 HFO 같은 그런 냉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이드로카본 종류의 4세대 발포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까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점들이 명확합니다. 화재 위험이 취약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종류를 거의 쓰지 않고 이제 CO2나 아니면 3세대 발포제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발포제 중에서도 주로 많이 152A라 그래서 그 GWP가 그래도 한 130 정도로 낮은 그 제품 그 발포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2세대는 이제 거의 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세대 발포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세대 발포제로 이미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현재 지금 4세대,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KS 기준이라든지 품질 특성 변화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발포제 규제 현황인데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나눈다 보시게 되면 현재 2013년부터
그 적용받고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왼쪽에 보시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ODP에 관련된 오존층 파괴에 대한 그러니까 2세대, 1세대, 2세대 발포제에 대한 그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효가 되게 될 킬가리 의정서에 의한 규제는 대표적으로 HFC, 그러니까 ODP가 아닌 GWP 기준으로 해서 규제되는 그렇게 큰 두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미 그 2013년부터 감축이 들어와서 곧 2, 3년 안에 거의 전폐 수준까지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규제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그 HFC 키가리 의정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KS 관련 이제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XPS 발포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포제 종류들인데요. 1세대하고 2세대에서는 거의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같은 것들을 썼는데 이제 3세대, 4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각사별로 다 다양한 발포제들을 섞어서 쓰고 있고 유럽,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다 각각 다 다르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세대나 4세대 그 4세대 특히 4세대 발포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이제 XPS 그 발포제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한 6가지 정도로 됩니다. 제 왼쪽에 보시면 서브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느냐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코스트 측면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정이라든지 그런 연소성 관련해서 세이프티를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로서 가장 중요한 R-밸류 성능, 단열 성능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할 때 용해도 측면, 솔루버빌리티, 용해도 측면이나 아니면 가공성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제일 왼쪽 끝에 보시게 되면 CO2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겠죠.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R-밸류 값이 가장 안 좋습니다. 단열 성능이 20, 30% 정도 저하가 되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적으로 좋지만 단열 성능은 가장 안 좋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는 거꾸로 그걸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든지 거꾸로 또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공하는 측면이나 압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뭐 저두께 같은 거에서는 그나마 적용할 수 있지만 그 건축용 단열재를 쓰는 고두께에서는 발포 성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성이나 열전도열 측면에서 4세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하이드로카본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세이프티에서 화재 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다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포제 전환 사례, 이제 해외 사례하고 이제 국내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유럽은 지금 현재 3세대 발포제하고 4세대 발포제를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에서도 특히 152A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대체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HFO를 적용한 사례들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O를 넣어서 약간 단열 성능을 좀 보완을 해주고 화재 안정성도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제품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렇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발포제를 넣은 제품들도 있고 4세대 제품들도 출시를 하면서 이제 가격적으로 차별화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일본에서도 하이드로카본으로 다 대체를 했지만 거기서 일부 고성능 제품이라든지 화재 안정성 이런 걸 해서 HFO를 적용한 제품들이 지금 좀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 개발을 했고요. 이제 그 하이드로카본, 그다음에 CO2, HFO를 섞어서 이제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부합해서 하는 개발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법규 사항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우즈 WP 대체 발포제 그 적용 평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CO2나 에탄올 같은 것들을 써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로카본으로 발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HFO를 사용해서 발포할 수 있는 시스템, 세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발포제든지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포밍을 다 할 수 있고 제품 만드는 데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설비 투자도 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장단점이 워낙 명확해서 이제 CO2를 주 발포제로 쓴 경우에는 단열 성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을 일정 수준량 이상 쓰게 되면 그 이제 화재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자기 소화성, 난연제를 아무리 투입을 해도 자기 소화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HFO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가 단열 성능이나 세이프티 쪽에서는 많이 보완이 되지만 코스트 상승이 1.5배 이상, 1.5배에서 2배까지도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저히 지금 현재 그 지금 시장에서는 도저히 출시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기존 이제 KS 규격으로 저희 열전도율이 딱 묶여 있습니다. 그 KS 규격이 옛날에 1세대, 2세대 그 품질 특성을 맞춰서 KS 기준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로우즈 WP 발포제를 적용한 시스템이 조기에 좀 안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시를 드린다 그러면 현재 그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압출 발포 폴리스텐 뭐 KS 특호 이렇게 해서 그냥 건축 시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세대 발포제로 겨우 맞추는 수준의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R밸류 값입니다. 열전도율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단열 성능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7이라는 R밸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꾸로 연산을 해서 그 열전도율은 조금 뭐 4세대 발포제를 써서 떨어지지만 두께를 그 조금 한 10%, 그러니까 열전도율이 10%가 떨어지면 두께를 10% 정도 증가해서 똑같은 R밸류를 맞출 수 있으면 단열 성능에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열전도율이 10%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KS에 불합격이 나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를 지금 현재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KS 개정을 4세대 발포제, 3세대나 4세대 발포제를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KS 개정들이 좀 빨리 개정이 돼준다 그러면 보다 빨리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